시진핑 통제 못 참아 중국 탈출 시작됐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확실하게 사실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멕시코 국경에서요. 불법 이민으로 체포된 중국인 현황입니다. 2년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2년 사이에 5,333.8%가 늘었습니다. 533.8%가 아니라 5,333.8%가 늘었다는 거예요. 2021년에 689명이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이민으로 미국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요. 2023년에는 37,439명이나 지금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2년 사이에 5,333.8% 36,750명이 지금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엄청나죠. 이렇게 늘어나는 건 결국 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남미로 가서 어떻게 하든 멕시코 국경을 돌아서 미국으로 불법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조차 대탈출을 감행할 정도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불법이지만 어떻게 하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겠다 하는 사람들이 폭증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연평균 여러분 순이민자도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9만 1,000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1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정도로 더 이상 중국에서는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통제 사회가 심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코로나19 때 아주 지독한 통제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 사는 것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불법 탈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행기를 타고 못 가니까 그죠? 뭐 동남아를 통해서 또 중남미를 통해서 이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대장정인데 그 대장정도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중국에 있으면 있는 만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지금 중국은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유럽과 중국의 무역 갈등,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 서민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게 서민들만 중국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중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부자들도 말입니다. 2년 새에 40.7%가 늘었습니다. 유동자산 100만 달러 이상 보유자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에는 1,800명이 중국을 떠났거든요. 2024년 올해는 15,200명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4,400명이 늘었고요. 40.7%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조차 중국에서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제사회 이거 심각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윈이 기업을 뺏기고 재산을 뺏기는 과정들을 부자들은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내 재산을 못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게 최악의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중국의 초부호까지도 말입니다. 지금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허그인가요? 허그 샤브샤브 중국식 샤브샤브 레스토랑 체인을 가지고 있는 창립자도 말입니다. 지금 싱가포르로 옮겼습니다. 여기다가 순학차이나라고 해서 말입니다. 중국 3위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국적을 포기를 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선테크 파워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재생산 태양광에서는 아주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사의 회장도 호주 국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계속 떠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서민들이 중남미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동남아로 중남미로 가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요. 더 놀라운 일은요. 기업들까지도 중국에서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기업들도 떠나지만 외국 기업 중국 직접 투자액을 보십시오, 여러분. 2021년만 하더라도 3,44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반토막이 났죠. 1,802억 달러로. 작년에는요.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에 비하면 33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1월에서 5월까지는요. 전년 대비해서 28.2%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8.2%면 이제 중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업들조차도 말입니다. 게다가 있는 기업들조차도 지금 탈출하고 있습니다. 볼보도 지금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을 안 하겠다. 이제 유럽 기지에서 생산하겠다. 그러면서 벨기에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 스위스의 명품 회사도 지금 중국에서 거래 플랫폼을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탈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이 모멘타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의 IPO 기업 공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기업도 심지어는 말입니다. 돈도 지금 중국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의 최악의 상황 점점 깊어질 가능성 커집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은 좋지 않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돈을 엄청 풀어서 어떻게 하든 중국의 경제를 살리고자 했으나 여러분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6월 21일 기준으로 2998.14까지 떨어졌거든요. 다시 3,000이 붕괴됐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2702.19로 거의 최하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다시 2998.14로 떨어지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중국의 주민에 대한 통제, 대표적으로 방간첩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방간첩법은요. 외국인들이 사진도 함부로 못 찍어요. 자칫 잘못 찍다가 그냥 쇠고랑 차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 정도로 통제가 심했어요. 지금도 심하고요. 부자들에게는 그만큼 재산을 다 뺏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하니까 탈출을 하는 거고요.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이 결국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작용. 계속 부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전체로는 결국 팔자 그렇게 주문들이 많이 돌아섰다는 것. 그것은요. 앞으로도 중국의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9개월 연속 중국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중국 대탈출이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서민들의 탈출은 굉장히 심해졌고요. 부자들까지 돈까지 탈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업까지 탈출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점점 빈 껍데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통제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요. 그 불안감은 해외 대탈출, 차이나 엑소더스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통제가 너무 심하면요. 결국은 그에 따르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발이 일어나면 반발 자체가 결국은 경제가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이대로면요. 중국의 경제가 돈을 푼다고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든 지금 싸구려 수출이라도 수출을 해서 어떻게 중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쉽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마 쉽게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ETF도 마찬가지고요. 상장지수 펀드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저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은 또 다른 문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생업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식은 저축이잖아요. 주식을 저축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상황이 저러면 절대로 저축이 안 됩니다. 저는 저축하라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진핑의 통제가 앞으로 중국 경제를 더 아프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